채널A 캐치. 지난 시간에 임진왜란 발발 당시 왜군 편성표의 앞면을 이야기해봤다면, 이번 시간엔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외장들의 뒷면 중 수군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복잡한 이야기를 상당히 단순화시켰다는 것을 양해해주세요. 먼저 편성표의 맨 처음은 원래 소오 요시토시가 적혀 있습니다. 그걸 지난 영상에서 군단장 순서로 바꾸다가 제가 코니시와 소오의 지역을 거꾸로 오타도 냈었습니다만, 그 소오 요시토시의 경우 군역, 그러니까 군사 동원 기준치가 5,000명입니다. 그런데 대마도는 1960년 6만 9천여 명이 역대 최대 인구로 7만 명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3만여 명 수준입니다. 거기서 5,000명을 군대로 동원한다는 건 무언가 이상하죠. 에도 시대에도 대마도 섬 자체의 석고는 1만 석밖에 안 되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 남자를 다 동원해도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결국 달러빚을 내서 어떻게든 고용했다는 겁니다. 애초에 사무라이는 고용의 문제라고 제가 그랬죠. 나카무라 타다시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전쟁이 일어날 임진년 1월까지도 병력은 4,163명밖에 모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중 대마도에 살고 있는 가시는 약 2천여 명에 불과하고 도민 150여 명, 여러 지역 낭인 200여 명, 장인 코니시 유키나가에게 빌린 50여 명,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당인, 그러니까 조선인 1,000여 명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소오시 측이 전쟁이 터지기 전 부산포에 대기시켜 두었다는데, 수송 인력이라 하더라도 저 역시 생소한 이야기니까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일부는 기독교 신자가 많다고 했는데 그것은 큐슈 북서부 영주들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이고, 히데요시는 이미 1587년에 선교사 추방령을 내린 상태라 나중에 코니시 유키나가가 세스파데스 신부를 조선 웅천으로 불러들인 것도 대놓고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기독교 영주들은 시간이 갈수록 탄압자의 모습도 띠게 됩니다. 아리마 하루노부와 오오무라 요시사키는 사촌으로 기독교 영주였지만, 오오무라 요시사키는 배교한 영주로 유명하고 아리마 하루노부는 개인적으로 계속 기독교를 믿었다고 합니다. 큐슈 서부 고토오 열도의 영주인 고토오 스미하루도 가톨릭 신자였는데 원래 우쿠시라고 했지만 임진왜란 출진 무렵에 고토오시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기독교 문제로 가문에 트러블이 있었는데 이 고토오시는 중세 무사단이자 수군으로 유명한 마츠라당 중에 카미 마츠라당에 속합니다. 반면 히라도의 마츠라 시게노부는 시모 마츠라당의 반계로 원래 히라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이순신 장군하고 싸웠던 와키자카 야스하루나 토오도 타카토라가 원래부터 대단한 수군의 장수였던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데, 오히려 대마도라든가 이 마츠라당이라든가 이게 더 전통적인 왜구죠. 일본에서 수군은 해적이고 해적은 곧 왜구입니다. 둥글게 비슷한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해동제국기나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 세조에서 연산군 무렵에 해적대장 누구누구라고 칭하는 자들이 우리나라로 사신을 많이 보냈습니다. 자, 여기서 주식회사 토요토미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원래 나고야 일대 중소기업이었던 오다 상사가 있었는데, 지방 중소기업 오다 상사의 젊은 사장이던 노부나가는 나고야 일대 경쟁사를 하나둘 통합하더니 일본 중부 지역을 석권하게 됩니다. 원래 있던 회사를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흡수해서 시바타 카츠이에처럼 임명직 사장을 보내기도 하고, 마츠나가 히사이데처럼 기존 사장을 그대로 두고 지분을 어느 정도 사들이는 수준에서 계열사로 편입시키기도 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처럼 우호적인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어 협력하기도 하고, 아케치 미츠히데처럼 가신이 운영하는 자회사를 만들어 더 키워주기도 하고, 그렇게 오다그룹이 된 것이죠. 히데요시는 말단 사원에서 시작해서 일을 잘하니까 과장, 부장을 거쳐 사업군 하나를 뚝 떼어 맡은 케이스고요. 그러다가 노부나가가 죽자 그 혼란을 수습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성장하여 주식회사 토요토미가 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토요토미가 M&A로 이런저런 회사를 인수하고 보니까 그 중에 크든 작든 해운업 자회사가 있더란 말이죠. 와키자카 야스하루나 토도 타카토라 같은 무장은 원래 해군의 장군이 아니라 주식회사 토요토미에서 대리, 과장, 부장 승진하여 크던 작던 해운업체 혹은 해운업체를 가지고 있던 자회사를 맡은 겁니다. 어차피 일본의 수군이라는 게 원래 해적이고 흔히 수군이나 해적이랑 거의 같은 말처럼 쓰이지만 수군이라는 말은 전국시대 당시 1차 사료에는 보이지 않는 말로 현재 학술적, 개념적으로 쓰이고 있고 원래 카이조쿠슈, 케고슈 등의 말을 쓰다가 16세기 말부터 도쿠가와 정권 초기까지 후나테라는 말로 정착됐지만 지금에 와서는 해적은 강한 독립성이 전제로 된 용어이고 수군은 반대로 나중에 다이묘 권력의 영향이 전제가 된 용어인데 이 해적은 약탈자의 역할 말고도 해운업자, 종합상사, 경비보안업체, 용병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전국시대 일본 각지에는 여러 해적, 수군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만들면 게임에서 이렇게 묘사되는 거죠. 물론 이보다 많은 해적과 해상 세력이 존재합니다. 이게 차차 영역을 지배하는 권력, 즉 다이묘 휘하에서 수군으로 편성되죠. 큐슈에서 오사카까지 가는 수로를 형성하는 세토네해. 여기는 섬도 많고 물살이 센 곳도 많고 이런저런 해상 세력이 있습니다만 전국시대 수군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나 무라카미 수군입니다. 와키자카가 아니라 이쪽 인물들이야말로 여러분이 상상하는 진짜 전통적이고 잔뼈 굵은 원래 수군, 원래 해운회사들입니다. 무라카미 수군은 크게 세 갈래로 삼도 무라카미라고 합니다. 우리의 삼도 수군 통제사와는 한자가 달라요. 각자 거점이 되는 섬에 따라 노시마 무라카미, 인노시마 무라카미, 쿠르시마 무라카미. 전국시대 말에 노시마 무라카미는 모오리시에 속했고 무라카미 타케요시가 유명합니다. 인노시마 무라카미는 코바야카와 타카카게에게 복속하여 결국 모오리시의 가신이 되고 무라카미 요시미츠가 당주였습니다. 쿠르시마 무라카미는 코오노시의 가신이었지만 오다시로 달려갔고 결국 히데요시 정권 하에서 다이묘가 됩니다. 히데요시의 시코쿠 정벌에선 수군 사령관의 입장이었죠. 이 중에 여러분이 임진왜란에서 보신 건 쿠르시마밖에 없을 겁니다. 일본에서 훨씬 유명한 무라카미 타케요시 같은 인물도 게임 좋아하는 분들 아니면 생소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노시마, 인노시마 무라카미도 모오리, 코바야카와 소속으로 임진왜란에 참전했습니다. 모오리 수군의 중핵을 담당한 게 코바야카와의 수군 세력이고 코바야카와는 무라카미 수군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배하에 두고 있었는데 임진왜란 해전 이야기에선 쏙 빠져 있죠. 벽제관 전투로는 유명하고 그런 겁니다. 맡은 역할이 달랐던 거죠. 그런 차원에서 왜군은 육지에서 싸우면 육군이고 바다에서 싸우면 수군이다 라는 오래된 표현이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코니시의 1군이나 범모오리가의 6군이나 7군은 무태에서 싸운 기록이 주가 되다 보니 그들이 가진 수군의 모습은 우리가 잘 모르죠. 섬나라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자잘한 해상 세력이 있었고 한가다 가는 수군도 있었기 때문에 거칠게 말하면 외장 중에 누가 배를 끌고 해전에 참가해도 이상할 게 없다 라고나 할까요? 아니면 바다를 접한 웬만한 가문에는 이런저런 해상 세력들이 있었다 라고나 할까요? 이들이 싸움에 익숙했다는 단편적인 예로 에도시대에 나온 노시마류 수군의 군악을 보면 사람의 마음은 아침에 용맹하고 저녁에 흔들리니까 소수의 대군과 싸울 경우는 야전이 유리하고 대군으로 소수와 싸운다면 아침이 유리하다. 우선 키자비를 쳐라. 항구에 배 넣기가 끝났을 때 느슨해지므로 적이 항구에 도착했을 때 야습을 해라. 적의 본선에 오를 때도 1군 1선은 예비대로 상황을 봐라. 등등
어디까지가 역사적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디테일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히데요시는 배를 한 척이라도 더 만드는 것이 전쟁의 공과 같다고 영주들에게 열심히 배를 만들 것을 명령하고 전국 각지의 나무와 뱃사람과 격군을 징발합니다. 게다가 조선에 사람과 물자를 내렸으면 배를 빨리 회송하라고 닥달합니다. 가문의 구별 없이 수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그걸 통솔하고 관리하고 호송하기 위해 선박 담당관인 후나부교를 쭉 배치한 것이겠죠. 정작 평양까지 진격했던 고니시 유키나가야말로 수군대장에 어울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게임에 나오는 고니시 유키나가는 일본에서도 인지도 낮은 B급, C급 무장인데 유독 수군 능력만 높죠. 이게 다 근거가 있습니다. 프로이스 일본사를 보면 고니시 유키나가를 바다의 사령관이라고 했습니다. 프로이스가 보기엔 그 정도였다는 거죠. 히데요시 입장에선 다른 해적 세력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직속 무장이고 히고 우토송의 영주가 되기 전에 어디를 통솔했는가 하면 쇼오도시마, 시아쿠지마, 하리마의 무로츠 일대입니다. 당연히 해상 세력과 관련이 있는 곳이거나 바다의 요충지죠. 히데요시는 바다에 인접한 지역을 확보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기존 해적 세력을 자기 밑으로 종속시키는 한편 원래부터 자기 밑에 있었던 가신을 해안 거점으로 보내서 직속 신규 수군을 점점 키웠습니다. 히데요시의 독창적인 방법도 아니고 모우리 가문이 했던 방식을 좀 더 대규모로 진행한 셈입니다. 이런 하청업체와 직영업체의 투트랙 전략에서 주식회사 토요토미의 첫 번째 직영 해운업체 사장으로 키워진 것이 고니시 유키나가입니다. 그래서 히데요시가 아직 오다 가문의 추고쿠 방명군 사령관일 때부터 고니시 유키나가는 무로츠를 거점으로 하리마노 쿠니의 선박을 모으고 지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태생부터가 무역항 사카이의 상인 아들이죠. 임진왜란 2군 사령관 카토 키요마사나 5군 사령관 후쿠시마 마사노리는 당시 히데요시 친위대의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그 뒤에 생고쿠 히데이사, 와키자카 야스하루, 카토 요시아키라, 토도 타카토라가 직속 신규 수군을 편성하기 위한 사장으로 속속 발령납니다. 이들은 수군 다이묘로 영지를 받기 전까지 수군하고는 거의 인연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히데요시는 전통적인 해적 세력보다 직속 수군 다이묘를 중용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키슈 정벌에서 하리마의 하청업체인 카지와라 이시 수군과 함께 후나부교를 맡았고 큐슈 정벌에서는 와키자카, 쿠루시마, 카토 요시아키라, 칸 미치나가 등과 함께 후나부교였고 쿠키 요시타카와 함께 수군을 총괄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쿠키 요시타카는 반대로 기존 해적 출신에서 토요토미 정권에 복속한 케이스의 다이묘죠. 이 구도는 1593년 2월의 웅천 해전 이후 왜군의 수군 체계에서 재현됩니다. 기존 해적 출신의 쿠키 요시타카와 히데요시가 키운 신규 수군 다이묘 토도 타카토라 이 두 명에게 조선 현지 수군에 대한 통솔 권한을 집중합니다. 이런 경위들 때문에 쿠키니 와키자카니 토도니 이순신 장군하고 싸운 무장들이 섰고 겨우 몇만석 영주일 때 고니시 유키나가는 20만석짜리 중견 영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임진왜란 속 우리의 고니시 유키나가 이미지에선 수군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게 느껴지죠. 앞서 언급한 고니시 군단의 전통적인 왜구인 마츠라당과 대마도 등도 수군의 활약과는 거리가 멀죠. 이런 상황인지라 와키자카 같은 무장들을 전통적인 일본 수군의 장수라고 오해하는 일이 많은데 와키자카 야스하루나 카토 요시아키라는 히데요시 밑에서 대리, 과장, 부장 승진하다가 히데요시가 해운업 자회사를 키우기 위해 내려보낸 인물들입니다. 물론 그걸 우습게 볼 건 아니죠. 이순신 장군은 몇백 년을 전쟁으로 단련한 일본 해상 세력을 격파한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도 군 생활 중에 육군 경력이 대부분이죠. 임진왜란 때 해적 출신 다이묘나
히데요시가 새로 키운 수군 다이묘 말고도 바다를 접한 각 다이묘들은 모오리 가문처럼 원래 수군 능력을 가지고 있었든 아니면 새로 편성을 했든 각자의 수군 인원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 수군에 대적하기 위한 선박과 화기의 대형화와 대량 동원 체제로 인해 기존 해적 출신 다이묘들의 해상 전력을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원균이 말아먹은 7천량 해전도 조선 군선을 불태우거나 노획한 전공을 보면 수군 다이묘가 된 토도, 카토우가 이끄는 이오 수군과 와키자카가 이끄는 아와지 수군에 큐슈 각지 다이묘들의 수군 전력이 합해져서 이뤄낸 전과로 전통적인 해적 영주들의 전공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엔 우리가 잘 모르는 나베시마 나오시게와 토도 타카토라의 임진왜란 출진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